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네, 무척이나 만나 뵙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보면 무척이나 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크 테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모셨다기보다는 찾아왔는데요. 아, 네. 네. 여기 지금 거주 공간이시고 또 집이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살고 있는 한옥이죠. 네. 사실은 마크 테토 씨는 직업이 따로 계시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다재다능하신 수많은 영역 중에서 사실은 이제 컬렉팅 하시는 네네. 수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아, 네네. 네. 너무 반갑네요. 저도 사실은 이제 컬렉팅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못하고요. 네. 잡다하게 저는 많은 것들을 모으는 편인데, 오늘 좀 한 수 이렇게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아, 네. 약간 또 컬렉터로서의 어떤 마음도 좀 나눠보고 싶어서 네네. 찾아봤습니다. 일단 뭐 컬렉팅 얘기하기 앞서서 여기 들어오면서 오늘 비가 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으면 정말 무슨 신선 노름하는 것 같은 느낌 들 것 같아요. 한옥이면 안 좋은 날씨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럴 때도 운치도 있고, 네. 햇빛도 되게 예쁘게 들어오고, 예. 저는 사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사계절 가는 걸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있으면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여름에는 또 한옥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히려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한옥이면은 사계절 다 와야 마크네 집 제대로 방문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오늘 딱 오셨지만 왔으면. 네. 또 가을도 와야 되고, 그렇군요. 예, 또 겨울도 오셔야 되고. 네. 혹시 그 북촌 방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그 영화는 못 봤어요. 여기가 북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북촌 방향이라는 좀 유명한 영화가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눈 내리면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서 네. 야, 여기 겨울에 와도 참 좋겠다 했는데 네. 뭐 이 빗소리 들리는 이 풍경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저 영화 속으로는 못 봤지만 제가 항상 여기 걸어 다니면서 실제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눈 쌓이면 좀 위험하기도 하겠어요. 약간 경사가 져서. 조금 위험하지만 네. 정말 예뻐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컬렉팅에 관한 얘기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모으시나요? 사실 저의 컬렉팅의 여정의 시작은 네. 바로 이 한옥 집이었어요. 네. 저는 원래 뉴욕 살다가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됐고요. 네. 또 뭐 4, 5년 동안 강남 뭐 아파트 살다가 그때라면은 컬렉팅 특별히 하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뭐 미술에 대한 관심 뭐 깊이는 없었고요. 근데 이 집 이사 오면서 네. 이 공간에 영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공간에 뭐 디자인 언어나 뭐 그런 거 생각 많이 하면서 관심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컬렉팅이면은 저는 고미술부터 고미술, 한국 공예, 공예품. 도예, 도자기, 네. 나중에 이어서 한국 현대미술까지 많이 컬렉팅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일단 듣기만 해도 뭐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시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저렴하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럼 저한테는 사실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뭘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모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약간 기질적으로 모으는 걸 타고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한옥을 마련하시기 전까지는 미국에 있을 때는 뭘 모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네. 그런 뭐 야구 카드, 야구 카드. 베이스볼 카드 네네. 역시 컬렉팅 했죠. 네. 근데 뭐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특별히 그런 뭐 컬렉팅 하는 활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학교 졸업하고도 네. 뭐 회사 다니느라 좀 바쁘니까 네. 그냥 어느 순간 안 하게 됐다가 나중에 이 한옥집 와서 다시 하게 되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간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컬렉팅도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여기 오래 사셔야겠습니다. 이 공간을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쪽으로 가시거나. 오래 있고 싶습니다. 네. 여기는 벌써 어느덧 8년 됐고요. 8년이요. 네. 앞으로 또 8년 있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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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컬렉팅을 하시는 것으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물건보다도 공간이 더 중요하셨던 것 같고요. 네. 또 이 공간 자체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컬렉팅의 가장 중요한 또 그런 뭐라고 네네. 할까요? 물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한테는 아마 컬렉팅이라는 게 저의 행복, 저의 추억하고 관계 네. 다 담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저도 이 공간 들어왔을 때 아예 빈 공간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여기 뭐 벽에 뭔가 있었으면은 더 행복하게 여기 즐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네. 여기 뭐 하나 넣어야겠다. 네. 여기
도자기 하나 맞아요. 있으면은 되게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 더 즐길 수 있겠네. 네. 그런 나의 행복, 네. 이 공간의 완성으로부터 컬렉팅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왜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제 컬렉팅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생기게 되면 빈병 못 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들어오다가 계단이 이렇게 뭐가 있으면 저기도 딱 정확한 네네네네. 위치에 네.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간을 이렇게 채우시다가 컬렉팅이 점점점 늘어난 경우이신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빈 공간이었다가, 저도 들어왔을 때는 그냥 막 사람들이 하듯이 제가 원래 살던 집에 물건, 뭐 가구 다 그냥 함부로 그냥 여기로 옮겼거든요. 네. 근데 안 맞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디자인 언어는 너무 다르고 또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다 좀 내보내고 다시 영어로부터 시작하자. 이 공간과 맞게 살아보자. 네. 그래서 그런 그냥 이 공간과 맞게 꾸미는 니즈로부터 시작했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기 구석은 좀 비어 있으면은 네. 뭔가 여기 있으면은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더 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니즈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컬렉팅 자체 좀 즐기기 시작하고요. 네. 예, 컬렉팅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죠. 처음엔 필요성에서 시작했지만 점점점 그 컬렉팅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네네네. 느끼시는. 네,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미술품 많다면은, 고미술, 현대미술, 미술품 많다면은, 지금도 저도 주변 친구들 중에 또 컬렉팅 하는 친구 꽤 많아요. 근데 네. 그 친구 중에도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투자 목표로 네. 컬렉팅 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주변에도 있죠. 있겠죠. 뭐, 네. 이 미술품 좀 싸게 네. 구매해가지고, 좀 나중에 비싸게. 더 높게 네. 좀 약간 그런 투자의 재미도 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은 안 그랬던 하시고. 건 아닌 거예요. 네. 예, 제 행복으로 이 공간에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맨날 보면서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시작하니까 네. 나중에 팔 수는 없어요. 이제 미술품은 네. 약간 내 가족 또한 식구 되는 것 같아서 아, 네. 이 식구들은 이제 내보낼 수는 없어요. 이제. 네. 혹시라도 뭐 세월이 지나서 혹시 미국으로 가시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요? 벌써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뭐 사실 네. 오랫동안 있으려고 하니까 네.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네. 뭐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네. 그 박물관의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네. 그 테토 씨께서 어떤 자리에서 하신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 하셔서 네네.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뭐 부동산 뭐 사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죠? 네, 전혀 네.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되게 바쁘게 회사 다니면서 네. 강남 아주 작은 오피스텔 살고 있었는데 전혀 뭐 이사 갈 생각도 없었고 한옥도 뭔지도 몰랐었어요. 네네. 근데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뭐 어느 날 어떤 친구분이 한옥에 대한 책 내가지고 저한테 책 선물 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책 열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한옥 사진 가득한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와 하면서 친구가 마크 여기 가본 적 없나요? 여기 북촌 한옥마을이다. 네. 제가 5년 한국 살면서 가본 적도 없고 여기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럼 마크 이 집 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우리 한옥마을로 제가 투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 한옥마을 왔더니 이런저런 골목 돌아다니면서 너무 예뻤어요. 네. 갑자기 이 집 앞에 멈춰가지고 네. 마크 여기 빈집인데 네. 근데 우연히 그 집 주인 그 오너분은 제 친구인데 우리 들어와서 봐도 된다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 나무 향, 글쎄요. 이 빈 공간의 여백, 그 네. 여백임이 네. 대나무 소리 너무 반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잘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뭐 며칠 뒤에 문자 왔어요. 마크 씨 혹시 여기 집주인 마크는 너무 반갑게 만나서 마크 혹시 여기 살 생각 없느냐?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집이 저를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전혀 뭐 그런 이사 갈 생각 없었다가 네. 집이
저를 찾았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마크 테토시 모셔놓고 첫사랑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를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네.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더군다나 이제 뿌리가 이탈리아 쪽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 두 분 다 네. 이태리 남부 나폴리 출신이고요. 아, 그렇군요.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하시고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요. 네. 미국 영화이지만 그 다이언 레인이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이언 레인이 출연한 영화 중에서 투스카니의 태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아, 아세요? Under the Tuscan 아, Sun. 아시군요. 그쵸, 네네. 그 영화 참 좋아하는데 네. 그 영화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찍기도 하고 네. 거기 보시면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차를 몰고 이 테토 씨를 만나면서 오면서 그 영화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시면 다이언 레인이 사실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고비를 맞이해서 네네. 이탈리아 여행을 이제 토스카나 지방으로 가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버스를 타고 지나가게 됐는데 어떤 집을 보고 굉장히 오래된 네. 라마솔레라는 그쵸. 집이었는데 그게 이탈리아 말로 아마 태양을 동경하다 이런 네. 뜻이죠. 네네. 그래서 그 집을 보고 반해서 사실은 돈도 별로 없는데 그죠. 다 긁어 모아서 그 집을 사고 네. 너무 오래돼서 그 집을 수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채우면서 인생이 바뀌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크 테토 씨랑 비슷한 케이스죠. 저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네. 뭐 이 집도 네. 너무 예뻐서 제가 반해서 여기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근데 뭐를 뭐 고쳐야 된다면은 뭐 하나하나 약간 손 가는 게 되게 많고요. 그래도 그거는 즐겁게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한옥에 손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 조금 약간 넓기도 하고 재질이 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석조 건물들에 살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목조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청소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손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네, 뭐 한지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아, 있고, 그렇군요. 뭐 몇 년마다 한지도 교체하고, 여기 네. 기와 밑에 흙이 있는데 그거 아. 시간 지날수록 그 흙이 빠지니까 네. 다시 다시 놓고 또 다시 기와 하나씩 올리는 그런 작업도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다 직접은 못하지만 사람들을, 예, 네. 그 뭐 아. 장인분들과 함께 뭐 그런 거 하거든요. 예. 그 일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면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그쵸. 근데 네. 오히려 이런 작업 통해서 저는 많이 배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느껴지는 게, 이 집이 하나하나씩 저한테 어떤 뭐 교훈을 알려주는 집인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저도 뉴욕 살았을 때 그랬거든요.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그냥 뭐 씻고 뭐 옷 입고 이제 빨리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바쁘니까요. 지각될까봐. 여기 이 한옥집 왔을 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이제 첫날 아침에 이렇게 뭐 빨리 뭐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이제 빨리 뛰어나가면서 아파트면은 네. 저 뒤에 문 그냥 자동으로 닫히고 네. 그 띠디디디 소리 나오고 그냥 자동으로 잠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여기 첫날 이사 오고 나서 네.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네. 이 창문 하나씩 문이거든요. 네. 창문 자체가 문이고 그렇죠. 문이 네. 장문이고 네. 다 잠기고 나가야 돼요. 그냥 그렇겠네요. 한 문 그냥 네. 앞에 뭐 대문만 이렇게 자동으로 닫힌 거 아니가 하나씩 여기 일일이 문고리를 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돌려서. 네, 돌려서 하나씩 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어떤 작업이었죠. 약간 이거 귀찮을 수도 있어요. 뭐 네. 맨날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근데 맨날 하다 보니까 이거 귀찮은 일은 아니고 네. 이거 집이 저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집이 저한테 알려준 게 네. 이거 하나씩 돌리느라 다 해봤자 5분 정도 걸려요. 네. 뭐 마크 제발 그냥 뭐 나가기 전에 아침에 그냥 이 5분이라도 네. 숨 쉬고 아. 정신 차리고 약간 그런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고 나가자. 네. 약간 어떤 명상 같은 이해가 기회 주는 됩니다. 거예요, 집이. 네. 좀 천천히 살아보자. 네. 그래서 이런 교훈 하나씩 집이 알려주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현대인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조금 전에 강남에서의 그 삶을 묘사하신 것처럼 네. 집을 나서자마자 바로 삶의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고리도 잠그고 네. 나가면 또 골목도 있어서 그쵸. 네. 네. 세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본인을 좀 준비하는 시간도 좀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약간 과정 아니면 뭐 여정이죠. 하나씩 그러네요. 돌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갈 때 이 네. 집 나갈 때도 대문 사이에
작은 골목이 있어요. 그러네요. 들어오실 때는 그 네네. 좁은 골목 있었잖아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세심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심길. 그건 뭐냐면은 네. 이 공간 들어올 때나 아니면 나갈 때 꼭 이 좁은 이 골목 거쳐서 들어와야죠. 네. 그래서 이 공간 들어오기 전에 네. 혹은 이제 나가기 전에 네. 마음을 씻고 가자. 그래서 세심길이요. 세심길이라는 게 네. 마음을 씻는 씻는다. 길. 예.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저는 모으는 것 중에 이제 전 LP판 같은 것도 네네. 오래서 모았는데,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LP판을 이제 귀찮아서 그것을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CD의 시대가 됐고,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이랬는데, 네. 지금 사실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LP 생산량이 CD 생산량보다를 넘어섰거든요. 네. LP를 더 많이 사나요? 네. 근데 LP라는 것을 해보면 A판, B판 뒤집어야 되고, 네, 캐트리지 그쵸. 올려야 되고, 낚아줘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LP를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그런데 왜 편한 CD나 네. 뭐 블루투스로 듣지 않고 왜 LP를 들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불편한 게 그것의 목적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불편함을 사랑하고 네. 거기다 손이 많이 가는 걸 좋아하게 되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한옥에 관한 부분들도 네. 그 수동 과정으로 인해 저의 맞습니다. 마음도 네. 뭔가 편해지고 음. 비워놓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네. 네. 서예를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먹을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먹을 가는 건 사실은 글씨를 쓰기 위한 귀찮은 예비 행위처럼 네네.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먹 갈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그 생각도 드네요. 가끔 그런 질문도 받아요. 이제 네. 뭐 서양의 미술과 이제 차이를. 한국 미술, 동양의 미술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물론 다 서양의 미술, 한국 미술도 다 다양하죠. 네. 다양하죠. 근데 가끔씩 느껴지는 음. 게 한국 미술 특히 제가 좋아하는 한국 미술 예를 들면은 현대 미술 중에 요즘 단색화 되게 뜨거든요. 요즘. 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박서보 작가님이든 네네. 아니면 이우환 작가님이든 이런 분들의 작품은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네. 서양의 미술과 비교했을 때. 그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뉴요커로서 제가 뉴욕 미술관 관람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관람했던 것 같아요. 저 벽에 어떤 완성품 걸려 있다. 네. 그 완성품 보면서 첫 번째 생각,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예쁘냐 안 예쁘냐. 근데 그 첫 번째 생각하고 나서 우리도 미국 사람으로서 나름 좀 더 깊이 해석하려고 해요. 이 작품 통해서 작가가 저한테 어떤 감정 전하려고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그런 해석 나름 좀 하려고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다 모두 완성품 위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예를 들면은 탄색화 작가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네. 박서보 선생님이면은 이 스트라이프 패턴 반복으로 나오거든요. 네. 아니면 이유환 선생님이면 이런 뭐 점 패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분들과 얘기 나누면은 이 벽에 걸려있는 완성품 전혀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 여정만 얘기하거든요. 네. 마크, 이 스트라이프 패턴 만들기를 위해 네. 얘가 하루하루에 작업실 와서 반복 제스처로 이 스트라이프 만들어요. 또 다음날 와서 반복 제스처로 스트라이프 만들어요. 네. 이 반복 제스처로 인해 내가 내 마음을 비운다. 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뭐 이유환 선생님도 그렇고 박수보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 얘기 들어보면은 네. 거의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명상 같은 어떤 불교적인 네네. 얘기처럼도 느낄 수도 있고, 과연 이 사람의 미술, 이 사람의 예술은 그 마음의 효과, 그 여정으로 인해 그분 마음의 효과. 네. 근데 그렇다면은 그 마음의 효과가 그 사람의 미술이지, 그럼 벽에 걸려있는 완성품은 그 미술의 흔적일 뿐이에요. 네. 실제 미술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여정.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서 작품 봤을 때는 그 작가가 이 작품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 어떤 감정 전달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저는 이제서야 특히 한국 미술 봤을 때는 그런 질문보다 이 작품 만들었을 때 작가님의 여정, 그 작가의 여정, 과정은 어땠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LP 이렇게 교체할 때처럼 그러니까요. 이 네. 손이 가는 뭔가 이 작업에 마음의 효과도 있어요. 우리한테 맞습니다. 큰 영향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삶에서 이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희생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네. 하루하루 가는 그 수많은 여정들 자체가 삶의 목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네네. 그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컬렉팅은 저의 행복이라고도 얘기했고, 네. 제가 생각하는 컬렉팅은 또 뭐 인간관계, 뭐 스토리인 것 같아요. 스토리요? 네. 스토리. 물론 이 공간 꾸미기를 위해 시작했는데, 나중에, 저와 이 작품의 관계, 아니면 이 작품 실제 그 작가님 만난 기회가 있었으면은, 저와 이제 그 작가와 어떤 인간관계, 그 스토리 다 이제 담아있네요. 어느 순간부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LP 생각했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뭐 네. 영화든, 네. 아니면 뭐 어떤 LP든. 네. LP면은 내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맞아요. 내가 어디서 누구랑 처음 들었을까? 그 추억 있잖아요. 네. 그 관계. 네. 아니면 그 영화 누구랑 처음 봤는지 네. 다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작품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작품, 이 공간 꾸미기를 위해 시작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뒤에 뭐 변풍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 구매했을 때는 여기 꾸미기를 위해 제가 구매했지만, 네. 실제로 여기 구본창이라는 사진 작가이시거든요. 네. 특히, 한국 조선시대 백자 보물 유물 담은 사진 작가이시고요. 네. 근데 제가 자주러 갔어요. 네. 그래서 자주러 가고 2-3시간 동안 많은 얘기 나누고 네. 또 뭐 와인 한 잔도 같이 하면서 네.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나누기 전 이 작품 봤을 때의 느낌, 네. 그리고 그 얘기 나눈 후 이 네. 작품 봤을 때의 느낌 완전히 달라요. 그렇군요. 네. 훨씬 더 이제 그분하고 친해지면서 훨씬 더 깊이 이 작품 좋아하게 되고 수집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든 거의 우리 집 들어오는 작품, 고가구 뭐 물건들은 저와 관계 있는 사람의 작품, 저와 관계 있는 사람의 물건. 왜냐면은 볼 때마다 더 행복하거든요. 네. 더 깊이 느껴져요. 네. 작품 이상, 저 안에는 마크와 구본창 작가님의 우정, 네. 그리고 관계, 그러네요. 그리고 추억 다 담아있네요. 구본창 작가님의 어떤 살아온 세월의 일부도 담겨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마크 테토 씨께서 오셨던 어떤 세월의 일부도 담기고, 또 두 분이 만나신 그런 추억까지 같이 담긴 네네. 이야기들이 서로 만나는 거군요. 네네. 저는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저는 영화평론가라서 이 배우분들이나 감독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사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사인 받는 순간에 상대가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해줬는지를 그것이 다 기억이 나고,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흐뭇한 추억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팝을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는데요. 팝 음악들을. 근데 팝 음악 그 스타들은 제가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영화평론가로. 제가 혹시 태어나서 가장 먼저 샀던 음반이 뭔지 기억나세요? 레코드판이나. 네. 저 궁금하네요. 미국 네. 약간 alternative 락 같은 Alternative rock. 거였는데 네. 라이브로 하는 라이브 알죠. 그룹이었어요. 예, 예. 네, 라이브라는 밴드 있죠. 네. 네. 라이브하고 R.E.M. 그 첫 두 개였어요. R.E.M. 예. 90년대 초반에 약간 네, 그런 네, 음악 네. 좋아하셨나 그때 뭐 봐요. 중학생이었어요. 네. 저 라이브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R.E.M도 좋아하는데요. 네네. R.E.M 공연 가수 굉장히 좋았어요. 네, 마이클 네. 스타이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제가 처음 산 음반은 저는 혹시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것 같아서 주스 뉴튼이라는 싱어 아시나요? 네, 알죠. 아시는군요. 네. 네. 그 주스 뉴튼 음반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게 처음인데요. 네. 그 음반을 샀을 때 그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 음반을 샀으니까.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막 음반 같은 거 막 모으잖아요. 네. 근데 주스 뉴튼을 처음 산 음반이고 또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주스 뉴튼 사인 음반을 사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 끝에 해서 외국에서 사게 됐거든요. 네. 사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서 그 음반이 왔습니다. 뜯는데 오래된 음반이라서 이제 그 냄새부터. 근데 그 안에 판 사람의 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몰랐는데 와. 판 사람이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근데 편지 내용이 주스 뉴튼이 본인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그 다음에 자기 딸들하고 어떻게 주스 뉴튼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을 네. 키웠는지, 네. 근데 맨 마지막에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당신 것입니다. 네네.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네.
제가 그거 보고 거의 울 뻔했거든요. 네. 너무 이제 너무 감동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음악 같은 걸 듣게 되면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음반을 지금도 보게 되고 그 네. 컬렉팅된 그 LP를 보다 보면 그때 떠오르면서 네.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딱 그 생각이 네네네. 또. 사실 그런 정통도 되게 오래된 정통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건지만, 이제 뭐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은 옛날 조선시대면은 뭐 어떤 산수화 뭐 그런 작품들은 네. 옛날 예를 들면 조선시대 뭐 양반분들이 그런 작품을 컬렉팅 했었죠.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음. 컬렉팅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뭐 무슨 이 산수화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이거 상상도 못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작품에다가 네. 가끔 이제 그 컬렉터 분이 네. 붓을 들고 거기 작품에다가 제가 이 작품 왜 컬렉팅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그날 요 작품의 작가분 만나서 같이 술 마시다가 또 뭐 컬렉팅 하게 됐다. 근데 그거 실제로 네. 작품에다가 그냥 서예로, 화가가 아니라. 네, 컬렉터가. 오.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한테 남은 게 이제 그 오리지널 그 산수화, 그리고 그 컬렉터 분의 거기 위에다가 보통 위에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 네. 말들. 네. 왜 컬렉팅 했는지. 근데 그런 스토리도 되게 감동적이고, 요즘은 뭐 물론 우리 작품에다가 그렇게 뭐 설마 감히 거기 뭐 네. 펜 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쓸 필요 없죠. 근데 네. 대신 이제 다 마음으로 이제 다 담은 거잖아요, 이제. 근데 또 이렇게 컬렉팅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컬렉팅에 대해 조금 더 넓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 컬렉팅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깨질 수도 있어요. 어떤. 좋은 뜻으로.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컬렉팅은 우리 무엇을 컬렉팅 하느냐, 어떤 귀한 뭐 미술품, 어떤 미술 작품 컬렉팅 하다. 뭐 아트 컬렉터라는 게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어떤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알려진 미술품을 컬렉팅 한다. 네. 근데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인간관계로 네. 생각하게 되면은, 그럼 어떤 액자 안에 어떤 귀한 미술품 아니더라도 저는 이래서 공예품도 컬렉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같은 인간관계로. 네. 인간관계면은 그러면 꼭 어떤 뭐 귀한 액자 안의 미술품은 아니라도 예를 들면은 시작은 그랬지만 이 변풍은 좀 뭐 좀 가치가 있는 뭐 네. 미술품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런 관계가 너무 재밌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그릇이나 네. 아니면 살림들, 나중에 그릇 필요할 때 그냥 이거는 어떤 가게 가서 관계없이 그냥 뭐 하얀 그릇 20개 구매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오브제와 좀 멀어졌고 관계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저 미국 사람으로서도 이제 그릇 필요할 때 그냥 월마트 가서 네. 아니면 뭐 하이마트 가서 뭐 이마트 가서 하얀 그릇 20개 그냥 구매하죠. 근데 관계 없어요. 이 그릇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다 모르고 네. 그냥 사용하는 오브제예요. 근데 컬렉팅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어느 날 이 집 이사 오면 제가 또 그릇도 많이 필요하고 살림도 많이 필요한데 가게 갔어요. 근데 가게에 갔더니 어떤 되게 예쁜 하얀 그릇 그리고 하얀 무병이 있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가게 안에 있는데도 제가 들어보니까 밑에 어떤 사인이 있었어요. 네. 이 작가 이름 사인되어 있었어요. 네. 지승민, 그때 지승민이라는 이름 사인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이거 그냥 여기 관계없이 사는 것보다 저 이 지승민이라는 분 만나고 싶네요. 좀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바로 거기 가게에서 제가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네. 검색했더니 사무실 번호 나와요. 지승민 도예가. 네. 네. 그래서 전화했더니 저 지금 가게에 있는데 혹시 제가 작업실로 그러면 방문할 네. 수 있을까? 당황하셨겠어요. 한번 만날 수 있어요. 당황했어요, 사실. 사실 여기는 그냥 작업실이고 방문하는 공간 아니거든요. 근데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더니 저와 동갑이고
되게 도자기 열심히 만드는 모습 보니까 되게 감동받았어요. 감동적이죠. 네.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 나누고 나서 네. 뭐 다 주문했어요. 제가 필요한 도자기 다 주문했어요. 근데 몇 주 뒤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마크 씨 이제 도자기는 다 완성됐어요. 사실 이럴 때면은 보통 그냥 택배로 보내거든요. 네. 근데 마크 씨와 이제 그런 얘기 나누고 나서 친해져서 혹시 제가 틀고 마크네 집으로 가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틀고 여기 오니까 약간 어시스턴트 여성분 같이 들고 왔거든요. 네. 근데 두 분 들어오면서 이 도자기 전달해 주면서 네. 갑자기 서로 이 두 분 서로 보면서 네. 주머니에서 뭘 꺼내 가지고 네. 결혼 초대장이었어요. 이제 마크 사실 우리 두 분 이제 우리 사귀고 있고 이제 결혼하려고 마크 씨가 우리 결혼식 왔으면 좋겠어요. 청첩장을 주셨군요. 네. 근데 항상 이런 얘기 길게 하는 이유는 네. 그럼 옛날이면은 그 그릇은 그냥 그릇일 뿐이었고 아니면 제가 뉴욕 살았을 때는 모닝커피 마셨을 때는 그냥 머그잔에서 그냥 모닝커피 마시고 네. 머그잔에 대한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같은 모닝커피 마시는데 이 머그잔은 지승민 나랑 동갑인 그때 결혼했던 지승민의 머그잔이네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네. 요즘 지승민 뭐 아빠 생활 잘 하고 있느냐 약간 그런 생각 다 하면서 네. 이 모닝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 관계로 인해 우리의 컬렉팅에 대한 데피니션이 좀 더 네.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꼭 어떤 귀한 뭐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보는 액자 안의 작품 아니더라도 네. 이 머그잔도 저한테 귀한 내 친구인 이 지승민이 열심히 손으로 만든 오브제다.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그러네요. 이제 넓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게 가셔서 이렇게 잠깐 밑에를 보시지 않았으면 네. 없었을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 모든 어떤 우연과 우연들이 신비하게 만나서 물건 하나에도 두 사람이 그렇게 곡진하게 서로 만난 네. 그런 경우네요. 네네. 네.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시다면 여기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그러면 네네.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여기도 스토리 있어요. 메인 그래서 테이블. 사실 네. 이제서야 그때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순간 이 집 뭐 무슨 컨셉이 있었으면은 네. 하나하나씩 어떤 스토리가 담은 아이템 하나하나씩 제가 관계 있는 아이템으로 가득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스토리로 들어왔고 관계로 들어왔는데 네. 많지는 않지만 어떤 한두 개는 저의 디자인도 들어간 거예요.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예를 네. 들면은 이 집 들어왔을 때 이 집의 디자인 언어 그 영향도 많이 받고 계속 이 집의 여백의미, 절제미 하나하나씩 좀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배우면서 하나, 두 개 저만의 디자인 좀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여기 앞에 커피 테이블하고 카페 말인데요. 네. 여기 무슨 가구 들어가야 될지는 하도 많이 고민했는데 네. 많은 뭐 논현동 가구 거리 뭐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찾았더니 네. 없더라고요. 이 집과 어울리는 게 없어요. 저도 그럼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 뒤에 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문에다가 네. 예쁜 팔각형 패턴이 있어요. 네. 한옥 안에는 이런 패턴은 예쁜 것뿐만 아니라 하나씩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럼 이 팔각형 패턴은 행복할 때 그 복의 뜻을 담고 있고 네. 이 패턴으로 한번 저만의 커피 테이블 디자인 해볼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요 팔각형 커피 그러네요. 테이블 네. 만들고 그 다음에 카펫도 필요하니까 카펫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창문에다가 한옥 창살 격자 네. 되게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카펫은 이 격자무늬. 창살 이 격자 패턴으로 만들고 약간 한 작품으로 여기 테이블의 다리와 네. 여기 카펫 디자인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네. 만든 건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스토리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여기 제가 디자인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직접 제작은
제작은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머릿속에 이 팔각형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가 또 한 스토리예요. 네. 뭐 제가 SNS 뭐 인스타그램 보다가 네. 어떤 목가구 만드는 되게 젊은 목수 그런 분들의 페이지 만나게 된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럼 그 와중에 그냥 한 사람한테 제가 한번 그냥 연락해 볼까요? 그래서 그냥 DM 던지고 저 한옥에서 사는 외국인인데 네. 저 이런 가구 만들고 싶은데 혹시 네. 같이 만나서 의논하고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던졌는데 그래 만나자. 네. 그 친구는 저보다 어리고 황민혁이라는 친구인데 네. 그래서 이 테이블 아니면 저 안에 식탁 아니면 식탁 의자 하나씩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요 뒤에 낮은 네. 좌탁도 다 만들어 줬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만드는 과정에도 저희는 많은 아이디어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또 친해지고 뭐 형 동생 하기로 하고 저는 형이고 그 친구는 동생이고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도 네. 뭐 마크와 황민혁이라는 분의 우정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네. 그러네요. 그런 관계는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메인 테이블과 이 카펫은 다른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죠. 여기에만 어울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위해 네. 맞춤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도 참 정말 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거로 우리 영화계에서 많이 알려진 것은 최근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워낙 네네네. 유명해서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죠. 네네. 거기 보면 그 박사장 집안에 채워져 있는 고가구들 네, 그게 네네네.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걸 이제 네네네. 특별한 분이 제작을 하셔서 네네네. 저희 이제 주방 들어가면은 네. 식탁 의자, 솔직히라면은 제가 몰랐거든요. 되게 유명한 작가의 디자인인데 이 집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는 아직 컬렉팅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네. 아직 한국 미술 뭐에 대해 지금처럼 아예 모르고 네. 그냥 0이었어요. 제가 네. 시작이었는데 어떤 되게 예쁜 나무로 만든 의자 봤어요. 뭐 돌아다니면서.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아직 한국 미술계 모르니까 누구의 가구인지 다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이거 마음에 든다 사진 찍고 개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방 그런 가구 만들었을 때 네. 가구 만들어주는 그 친구한테 이 사진 보여주고 혹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없느냐 그 의자.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유명하신- 컬렉팅 하기 시작하고 많은 작가분들 알게 네. 되고 그거 누구의 작품 원래 작품 누구의 작품이었는지 알게 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작가분 찾아서 네. 가서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네. 사실 옛날에 모르고 너무 좋아했는데 네.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도 뭐 몰랐는데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카피 하나 있어요. 음. 근데 역시 그 의자는 나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네네.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크 테토 씨의 눈이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명성 때문에 그 가구를 제작하거나 가져오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네. 유명한지도 모르고 접촉을 네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네네. 유명하신 분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기생충도 물론 보셨. 네네. 되게 네.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기생충에서도 보면 지금 이런 딱 그 공간에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구가 이 메인 테이블인데 네네네네. 사실은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소파하고 메인 테이블에서 이제 밤에 갑자기 폭우가 오던 날 주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네네. 숨게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 구도가 사실상 자동차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자동차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영화가 계급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운전을 고용한 그 사장 사이에서 계급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이 계급 차이를 사실은 실내 공간으로 절묘하게 묘사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차를 타면 기본적으로 뒤에 앉은 사람은 앞에 사람을 완전히 다 볼 수 있지만 네. 앞에 운전하는 사람 뒷사람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말도 해도 항상 일방적으로 그쵸. 얘기를 그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차를 이렇게 세우면 사실은 계급 피라미드 같은데 네. 이게 그 집 거실도 똑같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마지막에 여기 그 테이블 안에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 네. 여기서 이상한 행동들도 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갖고 네. 이러는데 이 기생충에 등장하는 거실과 메인 테이블은 사실상 자동차 안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처럼 네. 느껴져서 네. 네. 그게 가구로 표현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네. 네. 들기도 하네요. 그거 또한 옵제는 우리한테 옵제 이상
교훈 알려주는 네. 그런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스토리 다 담아 있어요. 이제 네. 기생충 커피 테이블 생각하면은 그냥 커피 테이블 아니라 그쵸. 그때 그 장면에서 그 온 가족이 거기 그 밑에 네. 긴장하면서 숨겨 있는 그 스토리예요. 그쵸. 그냥 커피 테이블 이상 이제 그 스토리 꼭 같이 가는 네. 오브제예요. 예. 소파에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마음껏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지만 네네. 이 사람들은 숨죽인 책을 다 듣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자, 이제 그 가장 그 마지막으로 큰 덩어리를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컬렉팅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와, 나도 이제 마크 테토 씨처럼 사고 싶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테토 씨처럼 뭔가 이렇게 컬렉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 예비 컬렉터 이런 네. 분들한테 일단 어떻게 컬렉팅을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네네. 제가 예비 컬렉터, 새로운 컬렉터한테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의 행복으로, 나의 인간 관계로, 나의 주변 사람으로 시작하면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오히려 더 쉽고 네.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집 들어오면서 네. 그냥 그릇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릇 필요한데 그릇 만드는 사람 한번 좀 만나러 가보자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그릇이면 사실 어떤 뭐 미술관 아니면 뭐 갤러리 안에 걸려 있는 그런 뭐 아주 비싼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한테 관계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많은 컬렉터 분들한테, 특히 아트 컬렉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네. 뭐 갤러리에 갔을 때, 아니면 아트페어 갔을 때, 많은 작가분들 실제로 만나보고, 네. 그냥 얘기 얘기를 나누고 들어라. 얘기 들어봐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기회도 많아요. 한국에서도 뭐 어떤 키아프라는 아트페어, 아트 부산이라는 아트페어, 요즘 뭐 국제 아트페어인 이제 프리즈라는 아트페어도 들어와요. 네. 근데 아트페어 너무 좋은 게 여러 갤러리, 여러 작가, 여러 작품 다 한 곳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보기만 하지 않고 그냥 작가가 계시면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근데 얘기 나눔으로써 네. 저의 마음 안에 이 작품 봤을 때 그 가치가 올라가요. 네. 근데 실제로 저렴한 거예요. 그런 시작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만의 행복. 예를 들면은 나의 공간 생각했을 때는 나의 공간에 뭐가 있었으면은 제가 조금 더 행복하게 여기 즐길 수 있을까? 네. 이 벽에 뭐가 있었으면은 제가 조금 더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트 컬렉팅 하려면은 네. 어떤 노하우 있어야 되고 네. 어떤 가치 평가할 수 있게 네.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네. 어떤 작가가 앞으로 뜰지 어떤 작가의 작품 가치가 올라갈지 알아야 약간 할 수 있다는 네.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투자 영역이죠. 그렇지 않고 네. 가치에 대해 또 생각하지 말고 나의 행복에 대해 이 공간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컬렉팅 하시면 돼요. 유명한 작가 아니더라도 네. 또 가능하면은 유명한 작가 아니더라도 네. 이 물건 살 때 그 만드는 사람, 그 공예 작품에는 그 장인 뭐 만나고 얘기 좀 나누고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판단 기준을 세상에 소위 객관화되어 있는 혹은 가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네. 판단에 의거하지 말고 네. 본인이 행복한 대로 찾아서 하라.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생각보다는 돈이 덜 들죠.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보다는. 네네. 네. 저도 거의 뭐 어떤 유명한 갤러리 가서 어떤 고가의 유명한 작품 거의 컬렉팅 해본 적 없어요. 거의 네. 다 그냥 저한테 가치가 있는 스토리 있는 그런 작품 위주로 하는 거네요. 네. 그게 더 오히려 또 이 컬렉팅이 훨씬 더 가치라든지 또 의미가 더 깊은 네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정말 중구난 방식으로 막 여쭤봤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좀 약간 슬로건처럼 네. 네, 나에게 수집은 컬렉팅은 무엇이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컬렉팅이라는 게 네. 행복,
행복, 그리고 스토리, 스토리, 그리고 관계입니다. 관계. 네. 그 세 행복, 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 관계.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세 가지도 서로 무관하지 않고 네네네. 서로 잘 다 연결이 같이 가는 되겠-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오늘 마크 테토 씨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뭔가를 모으는 사람 사이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제 이제 작업실을 저도 이제 컬렉팅한 걸로 꽉 채워놨는데, 네네. 여기 들어가면 작은 나무 팻말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놨거든요. 네네. 마거릿 애트우드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네네. 그 작가의 말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결국 모두 이야기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결국 사람의 삶도 이야기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네. 컬렉팅도 그런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 자주로 뵀을 때는 네, 그 영화에 대해도 얘기 많이 듣고 싶은데 네, 근데 그 이상 이제 이 영화 누구랑 처음 봤는지 그렇죠. 아니면 네. 이 음악은 네. 어디서 처음 들었는지 약간 그런 추억 그런 관계도 많이 듣고 싶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컬렉팅은 저한테 만남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만남이네요. 비슷한 이야기가 네. 아닌가 네. 싶네요. 네. 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우아한 인터뷰를 제가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오늘 또 영광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